오늘부터는 논어의 5번째 편인 공야장 편을 읽겠습니다. 1장 하기편부터 위정 8일 2인편까지 쭉 읽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하고 재미있게 논어의 구절을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논어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즐겁고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구절에 공야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의 이름이 공야장편이 됐는데요. 공야장 1A장의 내용입니다.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누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 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사위 삼을만 하다. 비록 그가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있지만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 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공야장편 1장에는 공자의 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공야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야장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공자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자위 공야장. 논어에서 자는 무조건 공자를 가리킵니다. 위는 단순히 일컬어 말했다기보다 공야장을 평가하여 말씀하셨다로 보는데요. 공야장은 성이 공야고 이름이 장입니다. 공야는 공가, 즉 궁정에 소속돼서 금속을 다룬 야금 기술자 집안에서 유래된 성인데요. 공자가 공야장을 평가한 첫 마디가 가처야, 처에는 여자가 시집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쓸 때는 사위 삼을만 하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수제 누설지중, 수는 비록, 누설이 검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니까 공야장이 비록 지금은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시 공야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기 죄야.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기자 처지. 그 자식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아들 자자지만 여기서는 딸을 자로 쓴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낼 즈음의 공자라면 이미 공자학당의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회적 지위도 크게 낮지 않았을 거고 유력 가문들이 끼리끼리 혼맥을 형성하는 것을 공자라고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런 가문에 딸을 보내기는커녕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 포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한 일도 자기 집에 있던 두 여종을 면천해 준 뒤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딸로 삼은 일이었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공자와 수은의 결정이 서로 통하는 성인의 법도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장의 이야기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공자가 자기 딸을 죄수에게 시집 보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특이한 사건은 후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공야장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에 갇혔을까요? 위진 남북조 시대 사람인 황간이 이 장을 해석한 글에 공야장이 감옥에 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치 동화 같은 사연이 나옵니다. 공야장에게는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다는 건데요. 어느 날 공야장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청계라는 물가에 시신이 있는데 가보자. 새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을 내려오던 공야장은 길에서 울고 있던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연을 듣고 나서 공야장은 할머니에게 새들이 말한 청계가의 시신에 대해 말을 해줬죠. 할머니가 그 길로 청계에 가보니까 죽은 사람은 과연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그 길로 공야장은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고을 원님은 공야장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시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고 새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공야장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60일 내에 증명해내면 살려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공야장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지 60일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참새 2마리가 감옥 창가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떤 연못가에 곡식 수레가 엎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먹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공야장이 이것을 고을 원님에게 전해서 확인해 보게 했고, 원님은 다시 공야장이 진짜 돼지와 제비의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을 해보고 나서 결국 무죄로 공야장을 석방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자에게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딸이 있었다는 것은 논어의 이 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배우자 이름이 바로 공야장이었다는 건데요. 공자의 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공자가 사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체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인물 하나만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야장 1장에는 원래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도올 선생님께서 1장을 A와 B 두 부분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부분은 공야장 1A장이 되겠습니다. 공야장 1A장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누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 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사위 삼을만 하다. 비록 그가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 하시고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